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조선 뉴스특보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오후 판문점에서 전격적으로 비공개로 두 번째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어제 저녁 저희도 긴급 특보를 편성해서 이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들어온 자세한 추가 소식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신정훈 기자, 문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정상회담 결과 직접 발표할 예정이라죠?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잠시 뒤인 오전 10시 춘추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어제 회담 결과를 직접 발표합니다. 문 대통령이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갖는 건 올해 들어 처음, 지난해 취임 이후엔 네 번째입니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을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깜짝 성사된 배경에 대해서도 직접 언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와대는 어제 정상회담 사실 공개 이후에도 관련 내용에 대해선 철저히 입을 닫고 있습니다. 어제 남북 정상 간 한라인이 가동돼 회담 약속을 잡았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청와대는 일단 부인했습니다. 예, 어제 저녁에 남북 정상회담이 깜짝 개최됐다는 소식에 다들 정말 깜짝 놀랐었는데 남북 정상회담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네, 청와대는 어제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두 번째 정상회담이 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대통령의 북측 통일각 방문은 처음입니다. 남측에선 서훈 국정원장, 북측에선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배석했습니다. 조금 전 추가 공개된 기념 촬영 사진에는 주영훈 경호처장과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송인배 제1부속비서관 모습도 보였습니다. 어제 정상회담은 서훈, 김영철 라인이 활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일각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김여정 제1부부장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정상회담에선 최근 취소와 번복이 계속되고 있는 미북 정상회담 개최 문제와 비핵화 방법론 등 현안이 폭넓게 논의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은 문 대통령 발표 이후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TV조선 신정훈입니다. 예, 북한 매체들도 신속하게 남북 정상회담 개최 소식을 전했습니다. 남북 정상이 다음 달 1일 남북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 내용도 전했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 번영을 만들겠다는 내용의 방명록을 썼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발표하기로 한 우리 대통령의 발표보다 좀 일찍 알려진 북한 매체 보도 내용 정수양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은 일제히 남북 정상회담 개최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역사적인 제4차 북남 순회상봉이 진행됐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 사진을 일면에 실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이 지켜보는 가운데 작성한 방명록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라고 적었습니다. 합의 내용 일부도 보도됐습니다. 남북 정상은 다음 달 1일 남북 고위급 회담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은 지난 16일 열리기로 했지만 북한의 일방적인 통보로 취소됐습니다. 두 정상은 군사 당국자 회담과 적십자 회담 등도 추진하는 문제를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노고에 사의를 표하며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피력했고 미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12일 미북 정상회담 개최가 일정이 촉박해서 성사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 뉴욕타임스 보도에 대해서 오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일정대로 미북 정상회담이 개최되는데 무게가 조금 더 실려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이 다음 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예정대로 개최될 가능성이 있음을 또 한 번 내비쳤습니다. 트위터에서 뉴욕타임스는 존재하지도 않는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회담이 재개되더라도 6월 10일 개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며 또 틀렸다고 지적한 겁니다. 그러면서 허위 출처가 아닌 진짜 정보원을 인용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전날 북한과 생산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며 미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언급한 뒤 하루 만에 나온 발언으로
트럼프는 6월 12일 회담 개최에 큰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It could even be the 12th. We're talking to them now. They very much want to do it. We'd like to do it. We're going to see what happens. 그러면서 트럼프는 또 다른 트위터를 통해 행정부 내에서 북한 문제 해법을 두고 이견은 하나도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볼턴 백악관 안보부장관이 대북 전략에서 균열을 보였다는 언론 보도를 일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예, 이렇게 꺼진 줄 알았던 미북 정상회담, 이 불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미국이 이 미북 정상회담 준비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미북 정상회담 사전 준비팀이 예정대로 싱가포르로 떠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현지 시각으로는 오늘, 우리 시각으로는 내일 출발할 전망입니다. 백대호 기자입니다. 6.12 미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비해 미 백악관 사전 실무팀이 곧 싱가포르로 출발합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백악관의 싱가포르 준비팀이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때를 대비하기 위해 예정대로 떠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를 인용해 30명가량으로 구성된 백악관 사전 준비팀이 미 현지 시각으론 오늘, 우리 시각으론 내일 싱가포르로 떠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회담을 무척 원하고 있고 우리도 하고 싶다면서 정상회담 논의 재개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회담할 준비가 언제든 돼 있다고 했습니다. If the meeting takes place on June 12th, as the president indicated it still could this morning, we'll be ready one way or the other. 폴리티코는 조지프 헤이긴 백악관 부비서실장과 패트릭 클리프턴 대통령 특별보좌관이 선발대를 이끌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측 정상회담 준비팀도 중국 베이징을 거쳐 싱가포르로 이동하는 일정 소화를 위한 채비를 마쳤다고 일부 언론은 전했습니다. TV조선 백대호입니다. Based on the recent statement of North Korea, I've decided to terminate the planned summit in Singapore on June 12th. We'll see what happens. It could even be the 12th. 어제 긴박하게 열린 깜짝 남북 정상회담, 그 회담장에 앉은 두 정상 옆에는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이렇게 양측에서 두 사람만 배석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자 남북 간의 소통을 과연 누가 하는지를 서훈, 김영철 라인이 가동되면서 보여준 거 아니냐, 그런 해석이 나옵니다. 정수양 기자입니다. 지난 4월 남북 정상회담 당시 남측에선 임종석 비서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북측에선 김여정과 김영철 통일전선 부장이 배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2차 남북 정상회담은 서훈 원장과 김영철 부장 2명뿐이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남북 정상회담의 산파 역할을 했던 남북 관계 개선의 핵심 주역입니다. 1차에 이어 2차 회담 때도 배석했다는 점은 남북 대화의 실질적인 책임자라는 걸 보여줍니다. 미북 정상회담을 둘러싼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서훈, 김영철 라인이 즉시 가동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대북 전문가인 서 원장은 현 정부 출범 이후부터 북한과 지속적인 물밑 접촉을 통해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 4월 회담을 앞두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대북 특사 자격으로 방북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김영철 부장은 대남 업무를 총괄하며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카운터 파트너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 재개 과정에서 서훈, 김영철, 폼페이오 라인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자, 오늘 나오신 전문가 여러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봉 전 국정원 대북실장,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그리고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침에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미북 정상회담을 전격적으로 취소한 다음에 정말 급박하게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이 급격하게 돌아갔는데,
이 영상에서도 저희가 지금 뉴스에서 보신 것처럼 과연 어제 벌어진 남북 정상의 파격적인 재회, 이건 과연 그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하에 다시 한번 한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인 촉진자 역할을 한 것이냐, 이걸 놓고도 좀 궁금증이 일어나는데, 일단 김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우리가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예. 미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죠. 예. 근데 그 이후에 미국에서도 그렇고 북한에서도 그렇고 우리를 배제하고 미북한 간에 이제 회담을 추진하려는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 그게 이제 깨졌지 않습니까? 예. 깨지니까 다시 우리 정부가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려면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가 진전 안 되면은 전부 다 이게 그 남북 관계 진전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두 바퀴 축이라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미국과 북한 간의 비핵화 정상회담을 이제 성사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께서 갑자기 이제 결단을 내려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하고 회담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마 회담에서는 예. 쌍방 간의 그 이견 문제를 아마 집중 논의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김 실장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은 이게 결국은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에서 그 남한의,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삐끗하니까 미국 쪽에서 아니 중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좀 약간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어떤 신호 때문에 다시 한번 중재를 했다는 시각도 있는 반면에 그것과 별도로 아주 독립적인 변수로 적극적인 촉진자 역할을 했다. 후자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시는 건가요? 저는 이제 첫 번째 부분이 더 첫 번째 쪽인 겁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 5월 20일 날 예. 사실 뭐 5월 22일 날 그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예정돼 있었는데 예. 이틀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문재인 대통령께 이제 전화를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내용 자체가 바로 정의용 실장과 서훈 원장이 미국에 와서 김정은 위원장의 뜻을 완전한 비핵화, 예. 그때는 뭐 permanent denuclearization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뭐 항구적 비핵화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표현을 특사단에 와서 했는데 소위 CVI보다 조금 더 나간 그렇죠. PVI 그쪽 개념인 그렇죠. 거죠. 그 정도까지 얘기했는데 최근 들어서 북한과 협상을 해보니까 그 얘기가 좀 다르더라라는 얘기를 한 거라고 이제 간접적으로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아마 그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 때 우리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뭔가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막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사실 우리 국민들 보기엔 외교적 결례 같아 보인다. 그런 인식도 나오긴 나왔었어요. 근데 예. 그건 확실한 외교적 결례는 결례입니다. 그렇죠. 예. 말씀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반론을 제기해야 되는데 안 들어보다 안다는 식으로 말을 막았지 않습니까? 통역할 필요도 없는 것처럼.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가 이제 미국과 북한 간에 이렇게 회담을 주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문제가 생긴 것 같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또 이제 북한 쪽에서도 아주 그냥 엉뚱한 말을 했는데 폼페이오 국무장관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과 북한 간에 비핵화 회담을 추선했으면 예. 이때 역할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손을 안 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표현을 했다 그래요. 물론 그게 이제 확실하게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그런 이야기는 이제 흘러나왔었죠. 그게 이제 우리 국내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미국에서 흘러나왔기 때문에 예. 아마 폼페이오 국무장관 입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 그렇다면은 한국이 우리 그 한반도 운명의 그 운전자론을 제기를 했는데 미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현재 쌍방 간의 회담을 하고 우리가 이제 소외되는 거 아닌가 예. 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 생각이 됩니다. 신범철 센터장님은 제가 아까 드린 첫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긴박한 아주 정말 깜짝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게 미국과의 관계에서 어떤 우리의 그 입지에서 열렸을 거라고 보십니까? 먼저 말씀하신 중재자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중재자라고 인식하고 있지도 않고, 우리 정부가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정상회담을 만약에 추진한다면 미국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가야지 그게 중재자 역할이 되는 거죠. 예. 중재자가 마음대로 협의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만난다면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 대통령의 독립변수적 역할이 강한 그런 회담이었다. 예, 그렇죠. 아마 현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판단하건대 지금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이 깨진다면은 남북관계 진전도 어렵고 하는 어려움이 따르니까, 또
또 한편에서는 또 국내 정치적으로도 대외 정책 실패가 아니냐 하는 부담 요인이 있으니까 예. 적극적으로 북한에 접촉해서 정상회담을 가진 거로 추정해 봅니다. 예. 김일수 교수님 어제 이제 워낙 긴박하게 열리니까 어제 밤에 이게 남북 정상이 한 라인으로 통화하다가 그러지 말고 만납시다 해서 만난 것 같았다 그런 보도가 나오는데 일단 청와대에서는 오보라 그랬어요. 그건 아니라고. 그럼 어떻게 이 만남이 이렇게 급박하게 열렸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예. 대통령께서 한미 정상회담을 이제 하셨으니까 예. 그거 하고 나서 아마 그 김정은 위원장한테 한 라인을 통해 가지고 아마 말씀을 좀 하시지 않겠는가 예.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예. 그러냐면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내용이 결국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내용인데 예. 그 김정은 위원장이 얼마나 듣고 싶겠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예.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한 라인을 통해서 전달하는 방법이 있었고 예. 다른 하나는 대북 특사를 보내는 방법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 정의용 실장을 보내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서훈 국정원장을 보낼 수도 있겠구나. 저는 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제 예상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남북 정상이 같이 만난 것이죠. 그렇기 예. 때문에 그 밑으로 물밑 작업은 계속해서 아마 그 통해 왔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보 라인 쪽으로 우리 서훈 국정원장하고 저쪽에 서훈 김영철 라인. 예, 김영철 라인이 통해 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막 이렇게 한 라인을 통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특사가 오고 가는 것보다 직접 만나서 예. 얘기하는 것이 좋겠다. 서로가 판단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두 번째 만남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예. 어제 파격적인 2차 남북 정상회담의 재회. 이건 어쩌면 지난 23일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잘 들어보면 거기에 뭔가 좀 함축이 돼 있었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왜 그런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He may have a meeting coming up. He may not. The word is that he may not. It may be directly with us. It may go directly to us in Singapore, or it may be at a later date.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 의원님? 저걸 보면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하여튼 뭔가 이 미국 정상회담을 전후해서 남북 정상이 다시 만날 수도 있겠다라는 예상 내지는 그런 의지도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지금 저 말이 나온 것은 이제 22일 한미 정상회담 때인데 그렇죠. 예. 그때만 해도 사실 북한이 16일부터 23일 정도 일주일 정도는 기존과는 다른 남북 관계에서도 그렇고 북미 관계에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할 때였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의 해석, 북한의 입장에 대한 해석보다는 북한이 정말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 정부 간의 2차 남북 정상회담을 조율했다기보다는 아마도 그러한 차원의 필요성을 트럼프 대통령은 이야기한 것으로 보고요. 예.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남북 간에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러한 차원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조율했다거나 그런 측면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김 실장님, 그래서 결국 이 문재인 대통령이 아까도 말씀드린 중재전의 촉진자로서 상당히 그러니까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는 평을 듣다가 최근에 미북 관계가 어그러지고 심지어 정상회담까지 삐걱거리면서 좀 타격을 받았다. 그런 이제 분석이 있었는데 어제 그 전격 남북 정상회담이 문 대통령 입지에 타격을 좀 다시 약화시키는 쪽으로 작용을 했을까요? 어느 쪽으로 보십니까? 저는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예. 남북 관계가 교착된 것은 뭐 풀 수가 있을지 몰라도 예. 미북 정상회담에 뭐 큰 도움은 주기 힘들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그 한미 정상회담 할 때도 예. 사실 우리의 그 역할이 벌써 한계가 드러났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독자적으로 북한과 미북 정상회담을 논의할 테니까 한국 정부는 좀 빠져 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을 표시를 한 것 같아요. 예. 어저께 아침 우리 조간지를 보면은 주로 그런 내용이 많이 그 보도가 돼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에 북한도 현재 미국과 북한 간에 직접 소통 채널이 있습니다. 예. 김영철과 폼페이오 국무장관 간의 그 소통 채널이 있고 또 이제 바로 부실장, 백악관 부실장하고 백악관 부보좌관하고 이렇게 실무 접촉도 이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예. 사실상 직접 접촉이 가능한 상태에서는 우리가 설 자리가 별로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정상회담을 한다 하더라도 북한과 미국 간의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기 힘든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도 우리 대통령께서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미국 쪽에는 아마도 완전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후에 뭐 보상을 하는 부분, 예. 제재 해제나 이제 체제 보장을 하는 그런 부분 문제에 있어서 그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저 북한 쪽 편을 조금 들어가지고 어떤 북한이 요구하는 게 뭐 단계별 보상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거에 일부 그 수정화를 좀 제시를 하고 북한 쪽에 대해서는 미국이 원하는 게 CVID인데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합의를 했다. CVID 문제.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쪽으로 좀 많이 좀 들어달라라고 예. 해서 뭐 쌍방을 전부 다 이렇게 설득하는 역할을 좀 할 것 같은데 예. 저는 그 역할 자체가 과연 얼마큼 효과가 있을까는 굉장히 그 의문을 좀 제기하고 싶습니다. 조금 부정적인 그러니까 의문 부호를 좀 찍어주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같은 질문 드린다면. 저는 이번 2차 남북 정상회담은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한국의 역할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기 위한 작업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사실 그 북미 회담이 이루어진 계기에 대해서 예. 우리의 역할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했고 또 북한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편지를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한국을 통해 굳이 이야기할 필요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어제 남북 정상이 사실 전화를 통해서 핫라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이렇게 시각적으로 두 정상이 직접 만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한국이 언제든지 북한과 소통 채널이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북미 회담에 있어서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모습을 좀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회담 이후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북미 회담 취소 결정을 통보한 이후 이러한 남북 정상회담을 연 것은 좀 시기가 적절하게 우리의 역할을 부각시키는 그러한 측면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의 역할을 좀 부각시켰으면 조금 긍정적인 의미 쪽에 무게중심을 실어주셨는데 김 실장님, 유 실장님 보시기에는 그 같은 질문을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좀 이제 크게 이걸 바라봐야 예.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북한이 5월 15일부터 이제 마음이 바뀌었죠. 그래서 5월 15일 날 사실상 남북 고위급 회담 하자고 그러놓고는 16일 날 안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때부터가 16일 조금 깜짝 놀랄 정도로 북한 태도가 바뀌었던 거죠. 그렇죠. 그 북한 태도가 대남 태도가 바뀌고 대미 태도가 바뀝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5월 16일 날은 김계관 제1부상을 등장시켜 가지고 북한의 미국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비판을 하면서 표적을 볼턴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리성건을 등장시켜서 이제 대남 비방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유경식당에 있는 여종 후보 돌려보내라고 그러고 전당 그만두라고 그러고 그리고 나서 마라도호 그거 안 된다고 그러고 태용호 공사 비판하고 이게 사실상 16일부터 23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일주일 상간에 네, 그래서 큰 비판들이 계속 이어졌네요. 그렇죠. 예. 여기에 이제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지금 이 북한의 김계관이가 한 얘기를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한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볼턴의 리비아식은 우린 그거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 그러니까요. 체제 보장해주겠다고 그러고 하고 물리적이지만 약간의 단계성도 인정할 것 같은 그런 언급도 그렇죠. 있었고요. 그것도 얘기를 하고 또 볼턴은 뒤로 빠지고 그러니까 이게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이게 맥힌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미니까 밀린다. 그렇죠. 그래서 한 발 더 나간 게 바로 최선희 그 부상의 두 번째 담화죠. 여기에 정말 안 할 말들이 들어갔는데요. 아마 이 두 번째는 표적이 펜스인데 펜스까지도 이제 밀어버리면 완전히 북한이 주도권을 잡아 나간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북한에 대해서도 주도권을 잡고 대남에 대해서도 주도권을 미국에 대해서도 잡아버리잖아요. 잡고, 예. 또 한국은 패싱을 해버릴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전혀 딴 방향으로 나왔잖아요. 소위 인내 임계치도 넘긴 그렇죠. 거고 트럼프 그러게- 대통령의 전략 전술 협상력을 조금 과소평가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5일 날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9시간도 안 돼가지고 김계관이 다시 등장해가지고 반성문 썼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건 잘못된 거고 뭐 그럴 의도는 아니었고 당신만큼 똑똑한 사람은 없고 그래서 트럼프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있고 우리는 언제라도 만날 수 있다. 예, 자, 은근히 기대했다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일기장 같은 그런 표현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핵심이 뭐냐? 예.
미국에 대해서는 이제 완전히 돌아섰잖아요. 예. 그러면 미국만 이제 제대로 가면 되느냐?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국과의 관계도 바꿀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아마 물밑 접촉으로 뭐 듣고 싶은 얘기도 있겠지만 만나자고 그랬을 때 얼른 아마 호응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요. 예. 그래서 우리 대통령의 역할도 다시 이제 커지게 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중재자라기보다는 퍼실리테이터라고 하는 촉진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 말이 더 일리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신범철 센터장님. 아까도 제가 리포트 소개하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원래 어제 이제 남북 정상 만났다 깜짝 발표만 하고 모든 발표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그러니까 지금 시간 이제 오늘 오전 10시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다 이렇게 청와대가 밝혔는데 아침에 북한 측에서 조금 얘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6월 1일 고위급 회담 개최에 합의했다는 거하고 군사 적시적 회담 가속 추진한다. 근데 이 정도 내용을 뭐 합의하려고 남북 정상이 어제 그렇게 긴박하게 만났을 것 같지는 않고요. 어떤 내용들이 조금 더 있을까요? 이제 뭐 북한 측 발표 내용을 보면은 말씀하신 부분 외에도 조선반도의 비핵화라는 내용과 그 북측평으로 조미 그 순회상봉 그러니까 미북 정상회담 부분이 논의된 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우리의 방점은 북한 비핵화와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서 의미 있는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인 흐름은 김열수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남북 관계와 미북 관계에 어려움이 봉착했습니다. 그것을 풀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개최해서 무언가 방향을 틀려는 노력을 한 것은 높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 진일보된 무언가를 얻어내야 된다. 예. 저는 그래서 오늘 10시에 발표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담화 형식이든 그것의 핵심 관전 포인트는 과연 북한이 과거에 했던 비핵화 발언에서 진일보된 표현을 얻어내서 대통령께서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느냐? 만약에 그 내용이 없으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미국은 정상회담을 가지고서는 북한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런 수단에 잘못하면 딴지가 걸리는 그런 행동을 우리가 스스로 한 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비핵화 부분에서 진일보된 워딩을 얻어냄으로써 우리가 비핵화에서 기여도 하고 그래서 다시 북미 정상회담에 기여도 하고 그럼으로써 정상회담이 이렇게 의미가 있고 이런 부분을 잘 강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어떤 표현이 오늘 우리 대통령의 오전 10시 발표에 들어간다면 어제 회담에 좀 진일보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앞서 예를 들자면 우정엽 박사님께서 얘기했던 CBID 같은 표현, 그러니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는 지난번에 사용됐습니다. 사이틀에. 그래서 검증 가능하다는 말이 들어가거나 그리고 또는 지금 미국 측에서 북한과 협상을 하면서 해서 핵심 관건은 조속한 비핵화를 북한이 받을 것이냐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5월 18일 나토 사무총장과 만남에서 한 얘기나 문재인 대통령과의 5월 22일 정상회담에서 한 얘기의 핵심은 보장은 해주겠다. 북한 이야기하는 단계도 받아주겠다. 그렇지만 조속한 비핵화를 해라. 이거였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조속한 비핵화를 얻어냈다고 하면은 저는 A+를 주고 싶습니다. 조속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나온다면 다른 분들께도 일단 그 질문 간단히 드리고 싶어요. 오늘 10시 발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어제 성과가 있었다라고 보실 수 있을지 간단히 좀 말씀 주시면. 아마도 미국과 북한 간에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아마 좀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첫 번째는 사찰하는 방법인데 이 사찰을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인데 미국에서 원하는 것은 무제한 전면적 사찰이거든요. 북한은 싫어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북한은 좀 받아들이기 참 힘들죠. 그다음에 이제 핵탄두를 조기에 반출하겠다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그래야 북한의 진정성을 믿죠. 핵탄두를 내놔봐라. 그러면 우리가 그걸 갖다가 미국의 그 테네시에 있는 오크리치 핵폐기장에 가서 이제 갖다 폐기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얘기가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원하는 거는 금년도 11월 중간 선거에도 좀 써먹고 싶고 그다음에 재선되는 2020년도에도 써먹고 싶으니까 일단 어떻게 해서라도 2년 내에 북한의 비핵화를 완성하겠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세 가지인데 시기 문제, 핵탄두 반출 문제, 그다음에 사찰 방법 문제 이 세 가지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뭔가 우리 대통령께서 북한을 설득해가지고 뭔가 긍정적인 반응을 받아낸다 그러면 아마도 정말로 촉진자가 되는 것이고 말한 이런 얘기가 없다 그러면 그냥 그 남북 관계 개선에만 도움을 주지 미국과 북한 간의 그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큰 도움을 못 주는 회담이 됐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아까 우리 신 센터장도 말씀한 것처럼 조속하다는 그 얘기에 좀 들어가는지 사찰 관련돼서 조금 더 진전된 뭐가 나오는지 아니고 핵탄두 반출 부분에 무언가
암시하는 게 나오는지 이 부분을 좀 관전 포인트로 보자는 말씀이신 것 같고 우리 의원님 간단하게 어떤 게 관전 포인트가 될까요? 오늘 10시에 대통령 발표. 저는 뭐 우리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한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방법론에 관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하려고 노력을 했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하지만 오늘 어제 회담 내용 발표에 있어서 그러한 방법론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좀 달리 견해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 이유는 앞으로 그러한 방법론에 관한 부분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비핵화를 실제로 하겠다고 약속한 이후 북미 간에 앞으로 구체적으로 결정돼야 될 부분입니다. 미국이 지금 우리와의 정상회담에 있어서도 의구심을 가졌던 부분은 그 단지 방법론 상에서의 이견뿐만 아니라 북한이 과연 북한의 비핵화라는 측면에 진정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아마도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회견 내용 발표는 북한이 다시 한번 북한과 미국 간의 비핵화 회담을 진정성 있게 임할 것이다라는 정도의 내용이 될 가능성이 크고 구체적인 방법론에 관해서는 아마도 뭐 질문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북미 간의 조율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정도의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 나왔던 그 부분은 미북 정상회담 쪽으로 놔두고 진정성 부분 정도의 언급이 있을 것 같다. 그렇 정도만 나온다면 아까 이제 두 분 같은 경우는 어제가 성과가 좀 덜하지 않냐는 거고 김일성 교수님 이건 처음에 다시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 저희 리포트 하나 또 보겠습니다. 지난 24일 그 트럼프 대통령의 미북 정상회담 그때도 전격적인 취소였죠. 어제 깜짝 2차 남북 정상회담까지 미국과 남북한 3국의 긴박했던 2박 3일을 윤태현 기자가 되돌아봤습니다. 지난 24일 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엄청난 분노와 노골적인 적대 행위 탓에 지금 회담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다음 달 12일로 예정됐던 미북 정상회담을 돌연 취소했습니다. 자신들이 즐겨 쓰던 벼랑 끝 전술에 허를 찔린 북한은 다음 날 김계관 제1부상 명의의 담화로 아무 때나 어떤 방식으로든 마주 앉아 문제를 풀어나갈 용의가 있다며 회담에 매달렸습니다. 트럼프 방식을 은근히 기대했다며 비핵화 방식에서도 물러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따뜻하고 생산적인 담화라고 평가하더니 다음 달 12일에 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깜짝 2차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정상회담을 앞둔 트럼프와 김정은의 기싸움,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노력이 만들어낸 반전의 연속입니다. 2박 3일 동안 쉴 새 없이 이어진 반전 드라마는 6월 12일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예, 방금 윤태윤 기자가 리포트에서도 언급했듯이 정말 드라마 같은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한반도의 정세 변화 속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엄청나게 바빠지고 있습니다. 최근 원산을 찾았던 김 위원장은 평양을 거쳐서 판문점까지 600km를 이동했다는데 김정은 위원장 말처럼 교통사정도 좋지 않은데 정말 동분서주였을 것 같습니다. 차순우 기자입니다. 최근 북한 매체는 김정은 위원장의 원산 방문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 당일인 24일에도 원산에 머무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 위원장의 동선을 고려하면 24일 강원도 원산에 머무르다 25일 오후 평양, 26일에는 평양에서 판문점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거리만 계산해도 600km에 달합니다. 김 위원장은 25일 오후 문 대통령의 정상회담 제의를 받고 서둘러 평양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인 어제는 정상회담 준비를 하고 판문점 통일각으로 이동해 문 대통령을 만난 겁니다. 동분서주하는 김 위원장의 행보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예, 이어서 다시 아까 그 말씀 나누던 패널들과 이 긴박한 남북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열수 의원님, 네. 어제 이제 서훈, 김영철 이렇게 배석하고 또 그 김여정은 와서 악수만 하고 배석은 안 했습니다. 물론 배석사 숫자 때문일 수도 있는데 이 배석한 사람과 배석하지 않은 사람들로 본 어제의 남북 정상회담
좀 분석해 주시죠. 예, 예상은 이제 충분히 할 수 있었죠. 예. 예상은 할 수 있었는데 우리는 이제 서훈 국정원장이 갈 거라고 생각하고 한 사람이 간다면 서훈 원장이 간다. 네, 이거죠. 그렇죠. 저쪽에는 카운터 파트너로 그쪽이 올 거다라고 예.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그 자체는 제가 볼 때는 한 명이 더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큰 의미는 있었다라고 보지 않고요. 예. 단지 이제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죠. 정말 앞으로도 김영철이가 이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전면에 나설 거냐, 그렇지 않으면 이수용이나 이용호, 소위 말해서 외교부 라인이 전면에 나설 거냐. 예. 정상회담 때까지만 이 김영철이가 나서고 그 뒤에 비핵화에 대한 실무회담으로 넘어갈 때는 완전히 외교부 라인이 넘어갈 텐데 왜 그 사람들을 배석을 안 했을까? 이런 예.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했어요. 이 말의 의미는 오히려 남북 정상회담이 비핵화 회담에 방점을 두기보다는 오히려 남북 관계 개선과 진전에 또는 평화 정착과 관련된 부분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회담이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좀 전에 다른 분들한테는 질문했는데 그렇죠. 예, 저한테는 이제 질문 안 했던 부분인데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좀 이따가 발표될 내용 중에 이 비핵화와 관련된 내용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오기가 좀 힘들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만일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버리면 미북 정상회담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간단히 넘어갈 텐데 그 간단히 넘어가더라도 핵심적인 내용이 뭐가 들어가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전반적으로 미북 정상회담에 이제 긍정적이거나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예. 이것은 김계관이가 5월 25일 날 엊그제죠. 엊그제 담화문 발표한 데 그 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김계관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트럼프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쌍방의 우려를 다 같이 해소하고 우리의 요구 조건에도 부합되며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작용을 하는 현명한 방안이 되기를 은근히 기대하기도 했다. 그렇죠.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첫 술에 배불리는 없겠지만 한 가지씩이라도 단계별로 해결해 나간다면 지금보다 관계가 좋아지면 좋아지지 나빠질 리가 있겠는가. 이 두 개를 묶으면 결국 이제 트럼프 방식으로 그러니까 북한이 트럼프 방식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예. 이 정도 용어가 나오면 저는 성공했다라고 봐요. 아. 그래서 트럼프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신 박사도 말씀을 하셨지만 조속한 비핵화가 이제 주 핵심이잖아요. 예. 조속한 비핵화고 CBID라는 표현은 나오기는 저는 여기서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왜 그러냐면 4월 27일 날 판문점 할 때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CBID는 표현 안 하는데 트럼프 방정식이라고는 표현 속에 그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CBID라고 구체적으로 표현은 안 하더라도 트럼프 방정식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 이 정도의 문구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굉장히 성공적인 어제 회담이 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트럼프식이라는 건 아까도 우리 잠깐 얘기한 것처럼 원래 북한은 일괄 한 원샷에 이 비핵화가 타결되길 바라는데 북한이 원하는 그 단계성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보니 피지컬이라는 표현을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쓰더라고요. 물리적인 필요 때문에 할 수 없이 조금 시간이 걸리는 그 부분의 단계성을 인정하는 거기서 뭔가 두 양 당사자 간의 타협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 예, 트럼프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보면 세 가지 축으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예. 첫 번째 축이 이제 이게 소위 말하는 비핵화의 목표고요. 두 번째는 방법론이고 세 번째는 이제 비핵화를 하게 되면은 인센티브를 뭘로 줄 거냐 하는 거잖아요. 예. 그 세 번째 이제 인센티브 줄 거는 합의가 됐다고 봐요. 예. 체제 보장해주고 평화협정 체결해주고 그다음에 한국과 같은 경제 번영해준다. 끝 이거는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일괄 타결이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계 예. 살짝 물리적으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하긴 하는데 그래도 물리적으로 그런다라고 하면 단계를 나눌 수 있다. 여기도 끝. 예. 하나 안 남은 게 바로 비핵화에 대한 정의입니다. 북한이 얘기하는 비핵화의 정의와 미국이 얘기하는 비핵화의 정의가 다른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CBID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 이제 플러스 최대한 빨리 인스턴틀리요. 예. 최대한 빨리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건데 북한은 얘기하는 것이 여기에 이 CBID가 아니고 엊그제 그 풍계리 핵 시험장 폐기할 때도 그 사람 그 핵무기 연구소의 부소장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세계적인 핵 군축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여전히 비핵화를 핵 군축에 초점을 맞춘 비핵화를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북한이 얼마만큼 트럼프가 주장하는 그 주장 속에 동의해 가느냐. 이것이 이제 저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개최와 성공적인 개최, 그다음에 해당 결과의 성공, 이거하고 직접적으로 연동된다고 봐야죠. 말씀 들어보면 신 박사님 이게 결국 그 이 핵군축이냐
비핵화냐에 상당히 간극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또 어떤 전문가 분석을 보면 북한이 대내적으로는 핵군축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다. 그동안 핵으로 워낙 많은 그 소위 주민들을 설득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큰 차이는 또 없는 거다 이런 해석도 있던데 어느 쪽으로 보십니까? 이 비핵화의 그 미북 간의 어떤 해석의 차이, 인식의 차이? 뭐 상당히 큰데 결국에 진실의 순간은 온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내부적으로 핵군축을 사용한다는 것은 핵군축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군축이라 그러면 역시 그렇죠. 군축이다. 어느 순간 북한도 그 말을 바꿔야 되는 건데 지금 이러한 중요한 회담을 하고 있다면 지금이 그 진실의 순간이 되어야 되는 거죠. 북한이 자꾸 그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그것을 양해하는 식으로 해석해 주는 것은 이 중요한 순간에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앞서 김일수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결국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뭐 지금 트럼프식에 대한 지지를 얻어내면 좋은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진정성을 또 어떻게 확인하느냐도 같은 문제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 북한이 조속한 비핵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시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앞서 말씀드리는 그 구체적인 워딩으로 조속한 비핵화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김일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트럼프식 해법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그러한 쪽에 그러니까 북한이 과거에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이번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끌어냈다면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걸 하지 못했다고 하면 이것은 정상회담의 의미가 좀 퇴색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어제 그 정상회담 장면에 좀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맨 마지막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 어떻게 보면 서양식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 북한 지도자하고 중국 지도자가 만났을 때가 아주 강하게 포옹을 하던데 그 장면은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두 분 간단히 좀 말씀 주시죠. 자, 포옹하는 그런 그 전통은 바로 이제 러시아식입니다. 아, 러시아식. 러시아식에서 나온 거고 시진핑 주석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1차 정상회담했을 때 그때는 처음 보자마자 3번 포옹을 했어요. 근데 우리 대통령하고 1차 남북 정상회담했을 때는 한 번 포옹했습니다. 근데 이번엔 3번 포옹했거든요. 나름대로 남북 정상 간의 신뢰가 좀 구축이 되고 관계가 좋아졌다고 일단 봐야 됩니다.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3번 포옹하는 것은. 그리고 이제 그 수준 자체가 중국하고 비슷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북한이 비핵화 진정성을 보이려면 당 중앙위 전원회의든 당대회로 해가지고 비핵화 하겠다고 선언하지 않으면 비핵화 안 하는 겁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또 최고 지도자가 언급했으니까 된다고 보는 분인데 그건 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간단하게 어제 3번의 포옹 어떻게 보셨는지. 그 두 정상이 어제 그 부분은 서로 신뢰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대외적으로 남북 간의 소통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모습을 과시하고자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우리 대통령도 북미 회담 과정에 있어서 우리의 역할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고 김정은 위원장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취소로 인해서 다시금 협상력이 조금 떨어지는 상황에서 다시 미국을 대하하기 때문에 그러한 협상력이 떨어지는 상황을 다시 올리기 위한 과정에서 지금 잠시만요.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이 어제 보셨던 영상과 조금 다릅니다. 뭐 어떤 비슷한 장면도 있지만 지금 방금 새로 들어온 어제 그 깜짝 남북 정상회담 관련 이런 장면 처음 보실 겁니다. 지금 방명록에 서명하는 장면. 지금 새로 들어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2차 남북 정상회담에 새로 들어온 영상 보고 계십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명록에 서명하고 김정은 위원장 박수치고 이제 악수한 다음에 회담장 가는 모습. 어제 그리고 꽤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배석자가 어제 서훈 원장만 얘기가 됐었는데 그 배석은 남북 정상회담 배석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훈, 김영철 두 사람이지만 다른 그 이제 수행원도 있었다는 게 지금 처음 그 사진을 기념 촬영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이 어제 한 짧게 공개됐던 그 장면 말고 추가로 이제 지금 자연스럽게 남북 정상이 회담하는 장면, 어제와 다른 각도의 장면들을 보고 계시고 회담 마치고 나오는 지금 저 장면까지 새 영상들을 보고 계십니다. 역시 김정은 부장이 상당히 옆에서 계속 김여정이 김정은 위원장을 따라다니는 그런 모습도 보실 수 있었습니다. 네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요 외신은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두 번째 정상회담 소식 일제히 긴급 뉴스로 타전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외교협변계 새로운 전환점에 대한 외신들의 대체적인 평가를 우리 국제부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미 뉴욕타임스는 취소된 미북 회담을 되돌리기 위해 남북 정상이 예상치 못한 만남을 가졌다며 북한 핵무기의 운명을 둘러싼 외교 격변기에 나온 새로운 전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며칠간의 롤러코스터 데이가 이어진 뒤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졌다고 보도했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2차 비밀 남북 정상회담은 외교 전략의 드라마틱한 전환이라고 전했습니다. 로이터는 이것이 6월 12일 싱가포르 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가장 명백한 신호라고 봤고 일본 교도통신은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대화 방침을 바꾸지 말도록 요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은 관련 소식을 신속하게 보도하면서도 구체적인 논평은 삼갔습니다. CCTV는 남북 정상이 한 달 만에 다시 회동했다고 전했고 황구지보는 청와대 발표를 인용해 두 정상이 판문점 선언 이행과 미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예, 계속해서 이번 주에 사건 사고 좀 짚어보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하재근 평론가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배우 나한일 씨와 정은숙 씨의 결혼 이야기가 화제던데 정은숙 씨는 이름도 개명했다고 합니다. 간단히 좀 소개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옥중에서 있었다라고 했는데 옥중에서 28년 된 그 첫사랑을 사실상 그 면접을 통해서 만나게 됐고 그 과정에서 다시 어떤 28년 전에 첫사랑과 다시 옥중에서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이제 오늘 그 보도를 봤더니만 이 석방이 된 이후에 조촐하게 가족끼리 이제 그 새로운 결혼식을 한다고 하는데 이 내용도 TV조선을 해서 거의 단독으로 했던 사건인데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 이제 40대를 넘어서 40대, 50대 있는 분들은 아마 추억의 스타들의 재회 모습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반기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하평론가님이 예. 참 나한일 씨도 액션 배우로 유명했고 좀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고 예. 이 결혼도 참 드라마틱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나한일 씨가 지금 보도가 나오기로는 40년 전 첫사랑이라고 보도가 나오는데 예. 40년은 조금 과장된 거 아닌가 싶지만 한 30몇 년 정도는 되지 않을까. 예. 나한일 씨가 1980년대 TV 브라운관의 스타였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결혼을 한다는 정은숙 씨. 예. 정은숙 씨의 경우에 80년대 정하연이라는 예명으로 예. 이분이 당시 그러니까 이분의 동기가 저기 이휘양 씨, 뭐 김청 씨 이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랑 같은 세대로 이제 옛날에 뭐 수사반장 조선왕조 500년 이런 데 나오면서 그때 인기를 끌었던 스타였고 예. 그런 분들이 당시에 연예인의 신분이면서 굉장히 깊게 사귀어서 뭐 첫사랑이었다. 두 사람 다 첫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건데 예. 그때 헤어졌다가 지금 2018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거의 30년 정도 만에 이 두 분이 다시 맺어져서 결혼까지 하는 거죠. 나한일 씨가 액션 배우로도 그렇고 해동검도 뭐 이런 것 쪽에서 상당히 유명한 그런 분이었는데 인생은 좀 순탄치 않았죠. 네, 그 나한일 씨가 과거에 액션 배우로 떴는데 예. 무풍지대 유지광. 그 좀 이렇게 기성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연령대가 되는 분들은 다 아는 정도의 캐릭터인데 그렇죠. 엄청난 인기였고 그리고 단순한 액션 배우가 아니라 실제로 무술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 어떤 터프한 남자의 대표적인 이미지로 예. 그렇게 인기를 끌다가 나중에 이분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잘못돼가지고 어디 뭐 카자흐스탄에 그 건물 주상복합 건물을 지으면서 그 뭐 이 대출을 잘못 받았다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유죄 판결이 나면서 예. 상당히 어려워졌었고 단순한 그 뭐 이제 그 대출 잘못 받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루머가 퍼지면서 뭐 성접대를 했다 이런 식으로 루머가 퍼지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겪었는데 예. 그 뭐 성접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의 루머는 무혐의로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대중이 그걸 아직 잘 소식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지인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한일 씨가 결국 이런 그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을 올린다는 소식 TV조선이 단독으로 보도해드리면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되는데 결혼식이 오늘이랍니까? 네, 오늘 지금 그 조촐하게 한다고 하는데 나한일 씨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그 스타의 길을 걸었습니다만 한번 그 결혼을 했다가 어떻게 보면 이혼을 하고 또 재혼을 했다가 또 다시 한번 했던 그 아픈 과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가족이 그렇게는 많지는 않고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새로 하는 결혼하기 축복은 하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많은 사람을 부르기보다는 아주 지인들과 불러서 오늘 조촐하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예. 구체적으로 사실 가족끼리만 하다 보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언론 보도에 지금 아직까지 비공개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오늘 저희 준비한 아이템 하나 더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김경수 전 의원 지금 이제 뭐 도지사 후보로 열심히 뛰고 있는데 경찰이 통화 내역을 확보했다고 하는 좀 뒤늦은 감이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압수수색 영장을 하면은 예. 그 실무적으로 이제 통신사는 1년치의 통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화했는 내역이라든가 문자 주고받은 내역 이것들은 1년치인데 1년치가 지난 거는 없애버린다는 건가요? 예, 그렇죠. 아무리 그 압수수색 영장을 하더라도 확인을 못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1년을 기준으로 하면 이미 대선 이전 건은 사실상 확보하기 어려운 대선 이후의 것만 하기 때문에 이른바 이게 뭐 안고 없는 찐빵 어떤 압수수색이 아니냐 그런 비판이 있는데 예. 그 압수수색 결과도 이번 주말은 지금 실무적으로 휴일이기 때문에 확보하지 못하고 다음 주가 되었어야 그것을 보이기 때문에 사실 언제 압수수색을 해서 그걸 가지고 김경수 의원을 불러서 조사를 할 수 있을지 사실 기약이 감감한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통화 기록 누구랑 통화했다는 정도지 뭐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서 네네. 수사의 결정적인 단서가 될까요? 다만 말씀드렸듯이 본인들의 어떤 드루킹과의 관계를 사실 일방적으로 드루킹이 보내오면 그거에 대해서 감사라는 답변만 보내달라는 것인데 예. 그 통신을 확인해 보니까 어떤 대화 내용이 굉장히 길다든가 아니면 통신 내용뿐만 아니고 문자 내역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사이에 텔레그램 같은 어떤 문자 이외에 일반적인 문자를 했던 내용이라고 하면은 그것을 통해서도 둘 사이의 관계를 미룰 수 짐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중요한 어떤 수사의 내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사회 관련된 아이템을 좀 더 많이 준비했는데 워낙 그 남북 정상회담 관련된 속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 뉴스 특보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특보 시간에 조금 더 다양한 내용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나오셨는데 말씀을 많이 못 들었습니다. 다음에 많이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뉴스 특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